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나이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하면서 가려움증이나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해도 가려움증과 당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피부 건조증으로 피부가 예민해지고 감염이나 염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피부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 상담에 앞서서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이가 들면 몸에 변화가 많이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노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습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대상포진, 검버섯, 무좀, 오늘 이야기할 피부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에게 흔하게 찾아올 수 있고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 건조증.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까요? 예, 피부가 이제 건조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이제 피부의 지질 성분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 피부를 보습시키는 천연 보습 성분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각질이 가볍게 생기면서 울긋불긋 또는 통증,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은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게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당뇨라든지 점액 수종이나 림프종, 종양, 에이즈 감염, 이런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이제 피지의 분비가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피지선이 정상보다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경우이겠죠. 세 번째는 너무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로 인해서 표피에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잦은 목욕에도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 질환뿐만이 아니라 노화로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부 건조증인데요. 자,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유독 건조한 피부 가지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박사님, 이런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열이 너무 많은 소양인 체질입니다. 내 몸에 이제 천연 보습 성분이 있어서 수분을 만들어도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증발을 시키겠죠. 두 번째는 피가 부족한 어린이와 월경을 주기적으로 또 너무 자주 많이 하는 여성들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이 적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내 몸에 영양분 섭취가 안 되고 설사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에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마지막으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수면 중에 땀을 잘 흘리는 체질이 여기에 해당하는 체질입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젊은 시절부터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피부가 가렵다고 긁게 되면 상처가 나면서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건조증은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방에서는 가려움을 동반한 어르신들의 피부 건조증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날씨가 특히 이제 추워지는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몸에 대한 피부에 대한 반응도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린아이, 성인, 예, 그 다음에 노인 했을 때 노인의 경우에는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은 건조한 계절이죠. 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혈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었는데 오히려 몸에서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죠.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 붉게 이제 홍조를 띠는 경우. 예, 그래서 이때 실열과 허열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몸에서 열이 나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빵빵한 데 가는 걸 좋아한다. 예, 그런데 열이 식은 다음에도 에어컨 선풍기가 시원한 데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실열입니다. 예, 그렇지만 열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끄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허열이라 이때는 이제 건조증이 있으면서 피부가 충혈이 되면서 갈라지고 약간 붉은색이 있어도 이때는 열을 꺼주면 열만 끄면 오히려 더 건조하기 때문에요. 보온을 시키면서 건조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손발로 피가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가는 경우입니다. 예, 손발로 간다는 것은 피부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력을 높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가 됐는데 배가 고파서 밥맛이 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되는데 때가 되어서 먹는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땀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 고령화될수록 제가 겨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피부를 예, 우리 집의 창문을 다 닫게 되죠. 예, 그래서 내 몸에 피부를 통해서 땀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땀이 잠깐 나는 건 괜찮은데 잠깐 걷는데도 땀이 난다. 또 하나 내가 잠자는 중에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의 진액이, 내 몸의 영양분이 또 피부에 천연 보습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뭔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필요한 지출 상황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를 치료해야 된다입니다. 예, 변비라는 경우는 장에서 연동 운동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내 몸의 흡수와 배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대변을 잘 보게 만드는 합법은 피부를 촉촉하게 윤기 있게 만드는 대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기혈을 보강하고 건조증의 원인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피부 건조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경우에는 산약과 건지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피부가 건조하긴 한데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면서 건조하고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경우에는 산약과 건지황, 그리고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가려운 경우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지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첫 번째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내가 건조하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각질을 절대적으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의 보호막 자체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요.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다습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요법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적절하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우리 시청자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우리 아버님 본인 상담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66입니다. 66세시고요. 예.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73에 네. 77kg.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많이 듣습니다, 방송.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네. 올 여름서부터 이제 피부를 이렇게 이제 긁으면은 네. 긁은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에 가고 좀 먹었더니 잘 안 났더니 일단 뭐 요새는 없어지고 예. 그 대신에 머리에 그 비듬이 있잖아요. 예. 비듬도 아니고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된 그 비듬인데 큰 비듬이야. 네.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갔다 왔더니 뭐 지루성 피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약을 좀 갖다 먹어도 뭐 신통치 않아가지고 네. 그냥 요새는 안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가려워가지고 긁으면은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딱정이 같은 비듬이 생기고 또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예, 예.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려워서 긁다가 보면 피부가 뭔가 약간 긁히는 느낌도 드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려갖고 그러면 시원해. 네네. 딱정이가 떨어지니까. 예. 그런데 그런 현상이 머리만 생겨요. 네. 또 얼굴은 전혀 안 생기고. 네네. 네. 두피에서 이렇게 꼭대기 부분, 이렇게 머리 뒷부분, 측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예. 더 가려운 그거는 부분, 예. 가려운 부분이 있고 맨 꼭대기 부분하고 예. 그 앞 이마하고 그 사이가 많이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여기 피부과 약 말고 다른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예. 아무것도 지금 먹는 게 없습니다. 약은.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예. 술 하십니까? 전혀 못합니다. 한 잔만 하면 빨개지세요? 예,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예. 전혀 요새 안 먹습니다. 예, 발가락이라든지 발톱에 무좀이라든지 각질 있습니까? 무좀은 군대 때서부터 예. 있는 게 아직 그거 그냥 나타날 때만 무좀약 바르고 그리고 무좀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발톱은 없으세요?
발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남성분들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약을 바르면 좀 사라지다가 또 며칠 있으면 다시 생기죠. 그렇죠. 무좀이. 예, 예. 예. 평상시 요즘 뭐 일하고 계십니까? 아, 요새는 좀 한 달 동안 좀 쉬고 있어요. 아,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일할 계획이십니까? 아, 바로 또 일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일이 이제 좀 신경 쓰는 일이 있고요. 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시는 일인지. 주로 이제 신경 쓰는 일. 예, 원래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요즘 뭐 요 근래 좀 더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경 쓰는 일 뭐 있나요? 예, 그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좀 퇴직을 하고 한 달 정도 넘었거든요. 예, 예. 요새는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나고 있는데도 예. 그 현상은 뭐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평상시 소화는 괜찮으시고요. 예, 예, 소화는 예. 잘 됩니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하루에 아침마다 좀 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느낌 없고요. 예, 예.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전립선 뭐 비대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예, 증세가 있으니까 뭐 하루에 한 알 조그만 거 약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좀 편안하니까 그걸 좀 잡수서 해갖고 예. 하루에 한 알 조그만 거 먹고 있습니다. 아. 저녁마다. 예, 그걸 이제 먹으니까 개선은 좀 많이 되었습니까? 예, 예. 뭐 예.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체중이 지금 77kg가 한 3, 4개월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늘었어요. 몇, 제가 한 2, 3kg 늘은 것 같아요. 올해. 예. 지금 이제 체중은 는 체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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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하나 이제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게 이제 지루성 피부인데 비듬인데 결국은 두피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체중이 지금 뭐 조금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부피가 이제 체중이 늘면 커지겠죠. 예, 커지면 순환 자체가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예, 무좀 치료는 그 가렵지 않아도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무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씻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발을 씻으면 그 안에 이제 무좀균이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 자체가 발을 가다가 머리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무좀균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세면하실 때도 먼저 머리를 말리고 예, 그 다음에 발을 닦은 수건을 가지고 다시 머리를 닦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잘못했네. 아,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균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균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도 좀 했다가 발로도 갔다가 뭐 등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발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 발을 쓴 수건은 절대적으로 바로 예, 넣어야 됩니다. 세탁기에. 다른 분이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인분 발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한 분이 무좀균이 있으면 다른 분이 옮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우리가 똑같이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예, 근데 몸은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발하고 발톱하고 예, 각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각질이 있으면 그게 정확히 각질인지 무좀균인지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집으로 비유하면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그러한 진균들이
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하면 곰팡이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기본적으로 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거가 되었어도 내가 거기가 온도가 높고 습기가 있으면 또 바로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뭔가 가렵다 그러면 바로 약 바르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머리 비듬에 대한 약은 이제 처방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예, 예.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갈근, 갈근, 예, 승마, 아, 예, 승마, 예. 예, 그 다음에 창출, 창출,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렇게 그걸 전부 각 4g씩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예. 1500cc 넣으시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공복에,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드시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항상 그 예.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졌을 때 다른 데를 만지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집에서 뭐 사무실에서야 상관이 없는데 제일 잘 신경 써야 되는 게 머리는 안 말려도 발 네. 사이사이는 완벽하게 잘 말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발 수건하고 예, 이제 머리, 얼굴 닦는 수건을 분리해 갖고 써야겠네요. 예, 예,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발을 만졌는 그러니까 손은 발을 만진 손이 두피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아마 예. 그쪽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얘가 살기 좋은 곳이 대부분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이제 무좀균이 있는 분들이 이제 피부로 없는 분도 있고 두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높아지면서 있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때 대부분은 이제 무좀균은 아까 어르신처럼 그냥 내가 군대처럼 왔으니까 이러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좀균에 대한 치료도 같이 받으면서 이 피부과 예. 약은 먹으면서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너무 박사님 뭐 방송을 자주 들어가지고 네네. 하도 뭐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아버님. 예, 예, 예. 네, 평소에 우리 박사님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래, 뭐, 방송에서 들어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네, 예, 예. 소개해 주신 한방차 2개월 예, 예. 꾸준히 예. 복용하시고요. 예, 예. 네, 2달 후에 다시 방송국으로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6세 아버님의 지루성 두피염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요, 재발이 잦은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박사님, 이 지루성 두피염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지루성이잖아요. 네. 이게 지방이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젊었을 때는 이거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겼다는 것은 지질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 균의 감염에 의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연세가 60이 넘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서 발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무좀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균의 집체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있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요즘 뭐 유산균 이런 거 먹잖아요. 예, 이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균입니다. 예, 그런데 유해균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얘가 경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 모임을 보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중화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머리에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 발은 뭐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생겼으니까 신경 안 쓰고 두피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분들 확인하면 거의 7, 80% 이상이 무좀균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피부과에 가서 무좀에 대한 것도 진료받고 약 처방 받으시라고 하면서 이제 침 놓고 한방 치료를 같이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까도 똑같지만 우리 집에 곰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곰팡이는 내가 제거를 해도 조금 뭐 고온 다습하거나 신경을 좀 덜 쓰면 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잘 생기는 환경에 집이 있고 잘 생기는 내 몸에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이 좋기 때문에 치료 받으면 바로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게 나이 들어서 뭐 생기는 각질염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 두피 치료를 하면서 무좀균 치료를 같이 하면 빨라지는 속도가 배가가 되고 서너 배가 되고 완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발수건 따로 몸수건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딱 수건 하나만 써야 된다면 예. 어느 순서대로 쓰면 그럼 좋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써야 됩니다. 위에서부터요? 예. 아. 왜냐하면 발에 무좀균이 있으니까요. 네. 얘를 닦으면 이 수건에 균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걸로 닦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뭐 수건이 좁다. 그럼 발만 닦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군대 가면 말리라고 하잖아요. 네. 예, 말리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발에 무좀균이 있으면 이에 대한 관리가 먼저 우선이지 다른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 다 그러실 겁니다. 머리는 안 말려도 발은 깨끗하게 말리라고 하거든요. 예, 뭐 무좀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예, 발은 맨 나중에 하시고 그걸 식구가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의 꿀팁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입니다. 갈근, 승마, 창출, 감초. 박사님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갈근은 해기시킵니다. 해기시킨다는 것은 이제 피부의 땀으로 인해서 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제 무좀균도 피부에 각질을 먹고 자라는 균이거든요. 예, 두피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근을 조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조금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과체중이면 정상 체중으로 떨어뜨리는 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없애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부족하면 보기시키는 거고, 피가 부족하면 보혈시키는 거고, 예, 이렇게 면역력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퇴임하시면서 체중이 조금 더 증가했고 약간의 과체중이 있기 때문에 창출로 이제 식적과 담음을 제거하는 약을 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승마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승마는 내 몸에 생기는 불필요한 벌레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진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염, 요즘은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옛날에는 손만 봤는데 또 어느 순간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복부 보고, 예, 그 다음은 요즘은 침 놓으면서 발에 피부에 이제 보면서 침 치료하면서 무좀균이 있는 분은 꼭 피부과에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내 몸에 피부에 충이 생겼다는 것은 내 몸 안에도 불필요한 유해균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가 승마입니다. 예, 그래서 승마는 위장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예, 피부에 생기는 충도 제거하는 효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해독 작용도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감초는 이제 심장의 기능을 보해서 혈액을 순환을 왕성하게 시키는 차라 설명드린 겁니다. 네,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61요. 61세 되셨고요.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58이고 네. 몸무게는 47이나 뭐 46이나 그렇게 할 거예요. 46에서 47.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지금 세 번째 상담을 받거든요. 저하고 세 번째요. 예, 말씀하세요. 그때는 가스가 차가지고 예. 네, 감초, 향부자, 복명, 진피 그렇게 데려 먹으라고 해가지고 데려 먹고 약간 좋아지고 또 담이 잘 붙는다고 그랬거든요. 시끈시끈. 예. 그래가지고 뭐 복숭아씨인가 뭔가 그것 보고 이름이 생각이 안 예, 나는데 도인이요. 고인? 도인. 보인. 예, 도덕할 때 도자와 사람 인자요. 도인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아, 씨를 두 개를 데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같이. 네네. 도인하고 또 뭐였죠? 그때 어디가 더 불편했었어요? 가스 차는 거 말고요. 담 붙는 것 같이 시끈시끈 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변비 있다고 했었나요? 그죠. 가스 예. 타면서 변비 심했죠. 예. 요즘 불편한 거 일단 말씀해 줘 보세요. 요즘도 가스는 그래도 많이 차요. 네네. 근데 옛날보다는 진짜 한 80%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담 붙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약간 있고 예. 한쪽 발가락 쪽으로 좀 저리해요. 예. 그것이 제가 협착증하고 퇴행성 예. 와서 그러는지 다리가 저리하는 것은 발가락 쪽으로 발이 예. 어느 쪽 발가락입니까? 저기 오른쪽이요. 오른쪽 몇 번째 발가락이요? 5번째 새끼 발가락. 예. 예. 그건 이제 협착증하고 허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요즘 대변은 어떠세요? 요즘 대변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 한 번씩은 변비가 심해서 고생은 해도 예, 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아침에 대변을 보면은 가스가 덜 차고 예, 예. 대변을 안 보면 예. 가스가 엄청 차고 냄새나고. 네, 네. 소변은 시원하세요? 네, 소변은 괜찮아요. 예. 그 도인하고 제가 행인으로 불러줬을 겁니다. 맞아요. 행인 생각났어요. 예. 지금 오늘 전화하신 건 그러면 지금 이제 다리 저리는 증상 때문에요, 같이요? 예, 같이. 네. 지금 발에 보면 무좀균이나 각질 같은 거 보이세요? 각질은 없어요. 예, 무좀도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전에 불러줬던 거 그대로 여기 도인하고 행인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오니까 거기에다가 우슬을 넣으세요. 우슬? 예, 우슬은 이제 쇠무릎이라고 해서 쇠물팍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 우슬 하나 더 넣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 대변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대변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드세요. 예, 네. 대변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예, 말씀하세요. 예, 원장님, 이걸 차같이 수시로 물 마시듯이 마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은 1800cc에다가 예, 1800cc에다가 이 약초를 넣고 네. 1000cc 나올 때까지 달여가지고 먹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전기약탕기 같은 데 끓여서 네. 계속 물 넣고 이제 그 약맛이 빠질 때까지 끓여서 이제 조금 그 근무하시다가 네. 조금 드시면서 이제 뭔가 우리 보리차 뭐 예. 한두 번 끓여 먹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드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게 협착증 퇴행성 이것은 이 우슬만 넣고도 괜찮아지겠죠? 예, 그렇죠. 좀 개선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착증은, 예, 허리 자체의 척추가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네. 예,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추나 치료를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우슬은 몇 g을 넣을까요? 우슬 같은 분량으로 4g입니다. 아, 4g이고 감초, 향부차초 이런 건 복명은 5g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인하고 행인도 4g입니다. 예, 예, 4g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항상 만족이죠. 네, 항상 대만족. 네, 우리 어머니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해서 마셔보고 네. 또 상담 다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있다는 어머님의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복부 팽만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복부 팽만감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이 차고 이제 운동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위암 때문에 또는 위의 질환 때문에 이제 위를 절제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은 규칙적으로 세 끼를 먹을 분과 세 끼를 먹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 체중이고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계시면 하루에 규칙적으로 세 끼를 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과체중이고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먹고 있다. 내가 봐도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서 무슨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체중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하루에 이제 2끼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먹는 음식은 과식이 됩니다. 과식이 되면 위장이 복부가 가스차고 트림이 나오고 역류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 몸에서 하수도가 대변과 소변인데요. 대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의 찌꺼기입니다. 음식물을 많이 먹을수록 찌꺼기는 많이 나오는 게 자연의 이치겠죠. 예,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내가 먹은 양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 그건 대변을 봤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고 대변을 봤는데 힘을 줘야 되고 또 매일 못 본다. 이런 경우에는 장에 계속 음식물의 찌꺼기가 차서 속이 그득해지고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방구도 독하고 역류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는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예, 손은 내가 구부렸다 폈다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건데 자율신경은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예, 심장을 내가 뛰고 멈추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위와 장이 운동되고 안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뇌신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뇌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 중에 소화기와 내장기관은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이 있고 둔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성은 예민하고 남성은 좀 둔감하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뻥뻥해지면서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차면서 더부룩하면서 빵빵해지고 역류 증상, 트림 증상까지 같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상담자분께서는 벌써 세 번째 네네. 상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부 팽만감은 한방차를 꾸준히 드시고 80% 정도 좋아졌다. 네네. 네, 굉장한 효과를 보셨는데 예. 오늘은 또 협착증 때문에 예, 예. 전화를 다시 주셨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박사님께서는 기존에 마시던 한방차에 우수를 네네. 네, 추가로 예. 처방을 해주셨잖아요. 예.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스 찬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변비가 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변비도 이제 기증으로 인한 변비, 혈증으로 인한 변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인과 행인을 추가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5번째 발가락의 저림 증상, 아픈 증상. 이 경우에는 이제 척추의 신경이 눌리면서 예, 저림 통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척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도 다행히 이분은 체중이 47에서 이제 46kg로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체중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중 관리가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이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동의보감의 이제 본추문의 이 우슬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지고 약해지면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허리나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한방에서는 연증이라고 하는데요. 오그라들고 수축이 되었을 때 이 우슬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제 시장에서는 쇠무릎 또 쇠물팍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 그만큼 이 우슬이 소의 무릎의 형태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슬은 한방에서 한의원에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고관절 예, 또는 발바닥에 근막이 있거나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허리 다리가 아플 때는 이 우슬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우슬은 몸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나이를 좀 50 이상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협착증까지 네, 싹 다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 협착증과 디스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이 증상으로 이 디스크와 협착증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는 그 하나만 나와서 신경이 이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림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이 내려오는데 특징이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이 있다가 앉으면 통증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걷다가 보면 처음은 괜찮은데 5분, 10분
그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질수록 한 5분 정도 되면 통증이 또 오고, 예, 그 다음에 좀 덜 심한 분은 한 10분 정도 걸으면 통증이 와서 앉아 있다가 걷고, 앉아 있다가 걷고 이러는데, 디스크는 증상 자체가 계속 앉아 있으나 서서 움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구분할 수가 네.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일상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관리법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체중이 절대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아무리 몸에 관리를 해도 예, 연세가 높아질수록 오장육부에서 자연에서 하늘에서 준 내 오장육부의 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면 안 됩니다. 제가 비유할 때 항상 집으로 비유하는데요. 뭐 젊을 때야 방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방도 하나, 원룸이 최고일 겁니다. 왜냐면 화장실도 가깝고, 예, 식탁도 가깝고, 방도 가깝고,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 몸도 뭔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몸에서 에너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체중이 늘면 안 되고, 예, 두 번째는 키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 이 어깨 쪽 광배근이 밑으로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해서 인체 해부도를 딱 보면 뼈가 다 어느 부분에 있냐면요, 이 가슴하고 머리뼈가 제일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 운동을 해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좋아지지만, 예, 상체 운동이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예, 대변이 잘 나가게 해야 되고, 소변이 잘 나가야 되고,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이걸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 소화에 대한 치료를 하고, 대소변에 대한 것도 뭐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다 이상은 없다. 예,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데 소변이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대소변에 대한 관리를 예, 꾸준히 하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 여성입니다. 최근 피로감이 쌓이더니 몸에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와 얼굴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 한 번 생기면 반복해서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대상포진 회복과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 30대 후반 여성의 대상포진에 대한 SNS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상포진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알았던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잠복해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예, 이 대상포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고 개선이 되어 있어도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면역력을 높이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30대 후반 직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월경입니다. 그래서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월경의 양이 적어진다, 월경의 양이 많아진다, 생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미 면역력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여성분들의 생리를 조절하는 것은 자궁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뇌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이제 감정의 변화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자궁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마음에 의해서 뇌 시스템에 문제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몸 자체가 차가워지고 이제 약해지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이 아니고 일반인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면역력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하면 수포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사님, 대상포진의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처음에는 수포가 나타나면서 가렵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처음에 어느 부위에 피부에 아픈 증상이 있다, 며칠 있다가 수포가 나타나고 물집이 생겨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게 되면 먼저 피부 쪽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보다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이게 이제 대상포진인지 다른 질환인지 먼저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고, 대부분은 이 대상포진 이제 후유증으로 해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이 있기 때문에요. 체질에 따른 면역력이 아까 약해진 원인 또는 바이러스가 활동이 강화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 상담자분께서 이제 대상포진에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일단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이니까요. 몸이 약해질 확률보다 지금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하다, 좀 자기가 신경이 예민하다, 섬세하다, 꼼꼼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여성이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좀 둔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갈근과 총백, 갈근은 칡뿌리고 총백은 파의 흰 뿌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칡뿌리와 파의 흰 뿌리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대상포진에 도움되는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한방차 중에 총백, 파의 흰 뿌리, 박사님 어떤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까? 파의 흰 뿌리는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무좀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75% 이상 보고에 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의 무좀은 반드시 치료하자입니다. 무좀은 우리 몸의 피부에 병원균이 침입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요, 발과 발톱에 무좀을 방치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좀은요, 피부에 병원균이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킨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